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사실 많게는 40% 이상, 약 50% 정도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왜 하락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하락이 분명히 예정된 하락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관점에서 아이온큐의 하락은 다른 양자 컴퓨터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일 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에 대한 이런 폭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굉장히 잘 올라갔대요. 퀀텀 컴퓨팅이 어제 하루만 약 50% 정도, 애프터 마켓까지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빠졌겠죠? 50%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0%예요. 그리고 이제 이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약 40%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아이온큐가 피해자냐 보면은 아이온큐는 사실상에 어제 한 2% 정도, 약 3% 정도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하고 있느냐, 이 전 파월 의장이 아니죠.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고 뉴욕 증시고 양자 컴퓨터고 같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른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40% 50%가 빠졌는데 아이온큐가 2%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양자 컴퓨터의 악재라든지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종목들의 어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저는 예전부터 좀 이게 웃겼습니다. 분명히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거부터 이 주가의 상승폭을 봤을 때 이 현재 이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D-Wave 퀀텀, 퀀텀 컴퓨팅 이 매출만 놓고 비교한다 보더라도 이 밑에 세 가지 기업은요, 사실상 매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이온큐 같은 경우만 이번 연도에 제대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1240만 달러. 그래서 매출 증가율만 본다 하더라도 약 103%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D-Wave라든지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매출이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매출 증감률이 오히려 뭐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순위는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순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본다라고 하면요, 분명하게 매출 순위에 따라서 이 기업의 미래 전망에 맞게 맞춰져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가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오히려 매출이 제일 좋은 이 4개 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제일 좋은 아이온큐가 상승률이 제일 둔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상승률이 제일 큰 건 뭐다?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이 큰 거는 리게팅 컴퓨팅이고요. 그 다음에 큰 건 D-Wave 퀀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이온큐가 꼴찌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이온큐가 이렇게 꼴찌일 수밖에 없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예정된 하락이었고요. 아이온큐가 오히려 피해자고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리게팅 컴퓨팅, D-Wave 퀀텀이라든지 이 세 개 기업이랑 아이온큐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이 세 가지 기업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요, 유상증자겠죠.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은 나에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근데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가가 내가 주어진 권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면요, 어느 미치지 않고서의 유상증자를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이제 발행하는 시점에서는 뭐 해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려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자, 11월 14일
자, 12월 10일 이 두 번에 걸쳐서 40밀리언이라고 달러라 해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4천만 달러겠죠. 4천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50밀리언이라 해서 이제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공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한다? 2.5달러라는 거예요. 4천만 달러는요 2.5달러의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 5천만 달러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금 보면 알겠지만 5달러의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자,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해버렸다?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보면요. at the market이라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또 왜 이게 지금 악재가 되냐고 하면 at the market이라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ATM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왜 또 악재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ATM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100밀리언이라 해가지고 100달러 밀리언에서 얼마? 약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를 지금 얼마? 2달러에 주당 2달러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다? 마지막으로는 D-Wave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1억 7,50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억 7,500인데 12월 12일에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달러 정도, 약 4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지금 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평시했더니 대략 4점 몇 달러에 이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뭡니까? IonQ만 제외하고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D-Wave 같은 경우는 뭐였다? 지금 당장에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이 주가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려 놔야지만 뭐합니까? 이거를 참여한다든지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기업에 누가 돈을 투자하려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보다 뭐 해야 된다? 올라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렇게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D-Wave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공모를 위한 상승 파동을 억지로 만들어낸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억지로 만들어낸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at the market이라고 해서 ATM 방식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이 ATM 방식은요. 사실상 이게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주가치 희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것처럼 뭐다 일정 기간에 락업 걸리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리게팅 컴퓨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2달러였나요? 리게팅 컴퓨터가 지금 보면은 리게팅 컴퓨터가 지금 2달러에 2달러. 2달러에 지금 이제 그 공모를 받았는데 이게 락업 걸리는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게팅 컴퓨터의 차트가 지금 얼마다? 자, 보면은 6배가 올라간 거예요. 6배가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유상증자 받았던 기업들이 리게팅 컴퓨팅부터 해갖고 이런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하락폭을 키우니까 다른 유상증자 공모 이런 자금 참여 물량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차익 매물을 같이 던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 유상증자 받았던 기업들의 하락폭을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자금 조달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더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차익 매물에 대한 리스크인 부분이고, IonQ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차익 매물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세 개 기업들이 40% 50% 하락함에도 IonQ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겨우 뭐 차익 매물이 나올 게 없으니까 2% 하락인 거죠. 이 2% 하락도 뭐다? 다른 이 퀀텀이라든지 리게팅이라든지 D-Wave 컴퓨터에서 하락 매물이 나오니까 투심 악화, 공포, 무서워서 그냥 손절치는 그런 물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100%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D-Wave 퀀텀이 빠지다 보니까 아이온큐가 같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그럼 빠지는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양자 컴퓨터의 하락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좀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